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5일 월요일 밤 10시 5분입니다. 오늘 강아지는 피곤하셔갖고 방송 출연 안 하신다 그래서 지금 밑에 내려가 있고요. 그래서 카메라 없이 그냥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증시 일정부터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 제가 아까 오전 중에 깜빡하고 몇 개 안 짚고 넘어간 게 있어서 다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우선 한국 시간 기준으로 해서 6일 화요일 날 저녁에 파워르장 연설이 있습니다. 중요한 이벤트인데, 평상시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데 7일 날 더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저거는 좀 묻힐 것 같아요. 좀 묻힐 것 같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 증시의 중요한 날은 7일 수요일하고 8일 목요일, 7일에서 8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7일 날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깜빡했다 지금 알았는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어요.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한국 시가총액 1등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실적 발표가 지수의 변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아셔야 되겠고, 그리고 그날 밤에 FOMC 의사록 공개 있거든요.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겹쳐 있는 겁니다. 7일, 8일 이렇게 한국 증시 어떤 변곡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잘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추석이 끼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옵션 만기일이 이번 주 목요일이 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번 주는 뭐가 빡세게 돌아갑니다. 8일날 목요일날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보시면 7일, 8일에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겹쳐 있죠. 그렇다면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진행 중에 지금 한 3거래일, 4거래일째 지금 이제 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3거래일, 4거래일째 반등하고 있는 이 지수가, 이 지수의 반등세가 7일 수요일 아니면 8일 목요일쯤에는 이게 한번 꺾일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한국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뭐 내일도 조금 더 오를 수 있겠거니 하는 뭐 생각 정도는 가지고 갈 수 있겠지만은 내일이 6일이죠.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일단 당장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일 모레. 그러니까 화수목 이렇게 3거래일은 이제 조금 좀 주의하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생각입니다. 뭐 방금 말씀드렸던 중요한 이벤트들이 이제 내일부터 해서 화수목 이렇게 중요한 이벤트들이 빵빵빵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버스를 매집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3거래일 정도 열심히 좀 시장을 살펴보시면서 매집을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아래쪽으로 강하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3거래일 정도 뭐 좀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일 상황 봐서 조금 매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수요일 목요일 날 저도 뭔가 좀 열심히 해볼 생각이에요. 인버스 쪽으로 단타를 치더라도 저는 하락으로만 칠 건데요. 뭐 단타를 치든 뭐 장기적으로 가든 지금 자리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서 뭐 단타를 하든 장기로 가든 그건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보시면은 이 인버스 차트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제 예전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렸었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인버스 매집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린 게 어떤 기준이 생겼어요. 인버스가 매집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어. 지지력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매집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제가 그 며칠 전에 영상에서 써놨었는데, 노란 글씨로 그렇습니다. 이제 지지선들이 있고 어떤 가능성이 생겼어요. 뭐 예를 들면은 한 번, 두 번, 여기 어딘가에서 반등이 나오면 3바닥이 만들어지겠죠. 이거는 코스닥 인버스고, 이건 코스피 인버스인데 얘 같은 경우도 여기 지지하고 이번에 저점 높아지면 얘도 3바닥이 되겠죠. 이런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서 만약에 뭐 저점 붕괴되면 또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7일, 8일 날 이런 이벤트들이 몰려 있기도 하고, 뭐 옵션 만기일도 있기도 하고, 더군다나 인버스들이 이제 슬슬슬 지지력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실제적으로 가격이 있던 지지선 부근으로 많이 내려오기도 하고 하니까 한 번쯤 해볼 만하다는 거죠. 한 번쯤 해봤다가 안 되면 튀면 된다. 선 근처에서 매수했다가 선 깼다 그러면 그러면 어쨌든 뭐 손절하고 튀어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터라도 조금만 내릴 수 있고, 만약 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쪽으로 많이 벌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조금씩 글쎄요, 이르면 내일
조금 늦으면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인버스 쪽에서 또 다시 한번 매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할 만한 가격이 좀 매집해 볼 만한 가격대로 뭐 많이 내려오기도 했기 때문에 저번에는 매집해라라고 말씀드리는 순간에 튀어 올라가 가지고 사실 매집도 제대로 못하고 단타치고 그냥 끝냈어요. 단타치고 끝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한번 잘해서 어떻게 좀 모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제 생각대로 들렸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번 주 화수목에 좀 열심히 해서 좀 잘 볼 생각이고, 뭐 지금 말씀드린 게 사실 어떤 뭐 지수에 관련된 설명의 거의 전부예요. 뭐 별다른 게 없어요. 지금 일단 슬슬 이제 인버스 매집 같은 게 가능한 게 보시면 선물 같은 것도 이제 고점 슬슬 낮아지고 있고요. 저점은 어떤 저점에 대한 지지력은 좀 약해지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지금 뭐 박스권 안에서 거의 2달 가까이 놀면서 이평선들이 슬슬 꼬여가고 있고, 음봉이 떨어질 땐 길게 떨어지고 양봉들은 짜불짜불하게 뭐 길이가 짧아지고 있고, 뭐 이런 모습들 보면서 어떤 매집이 가능하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아무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고점도 높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만약 여기서 고점이 급격하게 낮아지게 돼서 21선 꺾이면서 막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면은 정말 심각하게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코스닥 인버스 쪽으로 뭐 단타를 하더라도 코스닥 인버스 쪽으로 한번 들이대 볼까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뭐 21선에 관련된 지지력 뭐 이런 것도 좀 나와 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어쨌든 기다려 볼 거고요. 당장 내일부터 뭘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내일도 어쨌든 뭔가 매집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날이다 정도. 예. 다만 내일 한다면은 내일은 좀 약하게 할 것 같습니다. 뭐 수목 정도에 좀 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상황 봐서 그때그때 좀 해볼 생각이고요. 저는 일단 그래서 뭔가 매집을 이제 내일 아니면 수목 이렇게 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까지 뭐 끌고 가봐야겠다. 요 정도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지나면은 뭐 제 생각도 바뀔 수 있겠고요.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굉장히 워낙 강세가 나왔는데 뭐 자연스러운 겁니다. 뭐 지수가 많이 올라서 뭐 환율이 빠지고 이런 것보다도 연휴 기간 동안에 달러가 약세였으니까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게 당연하고요. 며칠치를 몰아서 반영했으니까 이런 움직임 뭐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 말씀드렸고, 뭐 변동성 지수 뭐 특별히 뭐 별다른 거 없죠. 변동성 지수 20에서 한 27 박스권인데 지금 이 중간 자리 23, 24 이 정도에서 지지력이 나오나 안 나오나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번에 위쪽으로 넘어가서 변동성이 한번 터질 거냐 아니면 또 다시 박스권으로 갇힐 거냐 어떤 기로에 서 있는 거죠. 딱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인데요. 오늘 밤 방향성은 전 뭐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려나요? 어떻게 처리하려나 잘 모르겠지만은 뭐 계속 박스권이니까 제가 뭐 무슨 말씀을 드릴 게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뭐 변동성도 안 터뜨리고 조용히 이렇게 옆으로만 기어가고 있는데 뭐 하루 더 빠져도 이상하지 않고 하루 올라도 이상하지 않고, 다만 제 생각에는 이제 6일날 파월의장 연설, 내일 밤 파월의장 연설이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날 FOMC 회의, FOMC 의사록 공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 수요일 정도까지는 어떤 이 반등세를 이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수요일 정도까지는 지수가 안 빠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건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어요. 이 박스를 빨리 탈피를 해야 뭐 위쪽이다 아래쪽이다 뭐 어떻게 시원하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계속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뭐 나스닥 그 트럼프 이슈 이런 걸로 확인한 거는 나스닥 생각보다 매도세가 강하네,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안 나오던 악재도 나오네, 이 정도. 아, 얘가 위쪽으로 올라가긴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 정도는 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미국 주식시장에 관련돼서는 박스권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면 계속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고 있는 이런 수렴형 형태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뭐 지금으로서는 제가 뭐 크게 뭐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움직이면은 뭐 수목 요때를 잘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말고는 뭐 드릴 게 없네요.
그 채권 시장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한번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신면물 채권 가격이거든요. 이거를 뒤집으면 이게 금리입니다. 그죠? 이게 10년물 채권 금리예요.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게 이 10년물 채권 금리가 이렇게 변동성을 죽이면서 옆으로 기었던 적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시면요. 이게 뭐 지난 2001년부터 해서 나온 20년간의 차트예요. 20년간의 차트인데 금리가 이렇게 쭉 떨어져 온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최소 얘도 좀 난리부르스를 많이 추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 흐름은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굉장히 좀 힘을 아껴서 모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옛날 애니메이션 보시면 아시죠? 에네르기파 모은다고 하는데 약간 좀 그런 기분인 거예요. 이렇게 몇 달 동안 잠잠했던 적이 잘 없습니다. 이렇게 몇 달 동안 잠잠했던 적이 잘 없어요. 변동성이 이렇게 줄어들었던 적이 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비슷한 때로 이렇게 변동성이 좀 줄었던 때도 있는데, 아니면 이런 때나, 근데 이때에 비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박스의 폭이 훨씬 더 작거든요. 이때나 이때에 비해서. 물론 당연히 이때,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어떤 역사적으로 변동성이 가장 낮은 때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가장 낮은 때이기도 한데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준이 추가로 뭐 금리 인하는 없다고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양적 완화를 아무리 해도 더 이상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것도 이상하기도 하고, 그죠? 그럼 뭐겠어요? 그럼 위쪽으로 금리 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위쪽으로 금리 튀면 그게 어떤 금융위기의 하나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어쨌든 이 최근 금리의 흐름이 이거 지금 굉장히 박스권으로 좁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한번 터져 나오면 굉장히 크게 터져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20년간의 이 하락 추세를 끝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좀 열어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하락 추세가 끝날 수도 있다. 자그마치 6개월 동안 지금 옆으로, 6개월이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정확하게 말하면 8개월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거의 지금 뭐 7, 8개월 가까이 옆으로 기고 있는데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일본 같은 거를 보시면 지금 그래서 심지어 121선까지 다 붙었어요. 이렇게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 구경하기 힘든 거거든요. 최근에 그나마 제일 비슷했던 게 국제유가, 그죠? 크루드 오일이 그나마 이렇게 일봉상으로 좀 어떤 수렴 구간을 좀 거치긴 했는데, 이 정도보다 훨씬 더 많이 모였죠. 지금 보시면은 뭐 거의 뭐 0.5% 내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0.5% 내로 5일선, 11선, 뭐 21선, 뭐 61선, 121선 다 들어가 있어요. 이평선이 이렇게 벌어져 있다, 이격이 벌어져 있다는 얘기는 힘이 발산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평선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안에 응축돼 있다는 건데, 이게 어떤 이유가 돼서든 아니면 어떤 이유 없이 누군가가 장대 항봉을 만들어내든 뭐 어떤 이유에서든 하여튼 위쪽으로 터트려져 나오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핵폭탄급 에너지가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 외에 이평선 분석 말고도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 볼 수도 있겠고, 추세선 일단 위쪽으로 살짝 돌파를 해서 대가리는 들고 있네요. 아무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금리가 거의 3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10월 달까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데, 조심해야 된다. 이거 터져 나오는 거,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변동성 한번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은 완전 핵폭탄급으로 터질 수 있다라는 점 주의해야 된다. 이게 세계 증시를 박살낼 수도 있다. 세계 경제를 박살낼 수도 있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빚이 많은 시기니까 미국 금리가 저렇게 튀어 올라간다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위기가 될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아무튼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정도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요게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